몸의 조용한 속삭임,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알아차리기. 만약 당신의 몸이 속삭이듯 당신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삶의 여정이 곧 끝나간다는 조용한 신호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기 훨씬 전부터 미묘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두려움을 유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아함과 존엄함, 세심한 배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공포를 힘으로 바꾸어 줄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시간에 위로와 지침이 됩니다. 이번 탐색서는 삶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7가지 핵심 경고 신호들과 그것에 대해 연민과 지혜를 담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 고요한 무게, 극심한 피로와 약화.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를 가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다니는 게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팔 하나 들기조차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만큼 깊은 피로감. 이는 단순히 잠을 설쳤거나 하루 종일 바빴던 후 찾아오는 피곤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초기이자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런 피로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옷을 입는 것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은 느려지고 에너지는 사라지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따뜻한 이해와 배려로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신호 8. 침묵의 폭풍. 극심한 피로감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강력하게 굴러가던 엔진이 이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 모습을, 이것이 바로 극심한 피로감이란 것입니다. 모든 세포 깊숙이 스며드는 지칠 줄 모르는 허탈함이죠. 단순히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물 한 잔을 들거나 머리를 빗질하는 일도 어마어마한 도전이 됩니다. 옷은 마치 납처럼 무거워지고 당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일이 마라톤처럼 느껴집니다. 웃음조차도 숨 막히는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들. 이건 게으른 태도도 늙음의 자연스러운 일부도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보존하며 내부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힘내서 해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충분한 휴식을 권장하세요. 2. 평온한 환경 조성.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서적 지원 제공.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신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세요. 작은 위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의료적 도움 요청. 극심한 피로는 노화나 질병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수도 있지만 철저히 검사를 통해 치료 가능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빈혈, 감염, 약물 부작용 등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치료, 약물 조절,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삶의 질을 유지하며 존엄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사라진 식욕. 음식에 대한 관심 저하와 급격한 체중 감소. 그것은 몸 안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식욕을 잃고 급격히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식욕 변화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고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식사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경우, 이는 몸이 영양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약해졌거나 암, 심장병, 장기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내재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에너지는 급감하며 면역 체계는 무너집니다. 결국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 치유가 늦어지며 만성 피로가 이어지면서 건강은 더욱 악화됩니다. 정서적으로도 큰 타격입니다. 자신의 몸조차 따라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에 좌절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영양과 수분 공급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점점 더 빠르게 쇠약해지며 회복보다는 소멸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라면 더욱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과 정서적 안정에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진과 상담, 식욕 감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세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평화롭고 따뜻한 순간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우선으로 삼고 영양 상태를 관리하며 혹은 단순히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각별한 인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이 소중한 시간을 사랑과 강인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듣게 될까요? 삶의 끝자락에 다가서 있다는 신호들을 우리 몸이 미묘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하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멀리하려 합니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평화롭고 따뜻한 순간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우선으로 삼고 영양 상태를 관리하며 혹은 단순히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각별한 인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치워두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종종 우리가 준비되기 훨씬 전부터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삭임은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맞이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우아함과 존엄, 그리고 따뜻한 돌봄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일은 공포를 이해로 바꾸는 첫걸음이며 단지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섬세한 시간을 분명한 시선과 연민의 마음으로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 때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깊은 신호들과 그 신호들이 보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어렵고 불편한 순간을 넘어서 온기와 평화가 깃든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종종 조용히 찾아옵니다. 마치 저녁 노을처럼 서서히 사라지는 빛처럼 말입니다. 이 피로는 단순히 잠을 설친 다음날 느끼는 피곤함이나 하루의 여유 없는 일정에서 오는 지침과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 피로는 더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껴집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되며 가장 기초적인 일조차도 수행할 힘을 앗아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손 하나 들기가 쉽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몸은 마치 스스로의 여정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 경험을 하는 본인에게는 육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중압감이 듭니다. 독립적이었던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무력감과 좌절, 통제력을 잃은 느낌을 겪게 되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점점 움츠러들고 살아가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러한 피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파장을 일으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갈수록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지쳐가고 반면 본인은 점점 에너지가 줄어들며 사회적 관계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외로움이라는 깊은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호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누구도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차분하고 평온한 공간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서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세요. 또한 가능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치료 가능한 상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나 약물 또는 단순한 안정의 시간이라도 제공된다면 이 취약한 시기에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신호를 상상해 봅시다. 점차 음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식욕이 사라지고 식탁 위의 음식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남게 되며 체중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일시적인 질환 탓이라고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특히 고령층에서 지속될 경우 그것은 더 큰 경고음을 울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오랜 세월의 노동과 생존의 역사를 지닌 채 이제 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차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힘이 떨어지고 면역 체계도 약해져 감염이나 합병증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탈수 현상도 동반되면서 생명활동 자체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이 변화는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깊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먹는 것을 멀리하는 살아나는 사람을 지켜보는 일은 불안과 무력감, 혼란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미 몸이 놓아버리려는 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할 일은 의료진과 상담하여 근본 원인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감염일 수도 있고 약물에 있지만 동시에 깊은 돌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고 공감과 인내,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할 때 존엄과 사랑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은 결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따뜻함과 존중, 진정한 유대감이 깃든 순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얻은 통찰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혹시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혹은 이미 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계시다면 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용기와 연민으로 걸어가며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아름다움을 존중할 있지만 동시에 깊은 돌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고 공감과 인내,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할 때 존엄과 사랑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은 결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따뜻함과 존중, 진정한 유대감이 깃든 순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얻은 통찰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혹시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혹은 이미 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계시다면 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용기와 연민으로 걸어가며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아름다움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체는 때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조용하면서도 깊은 지혜를 가진 우리의 몸은 종종 삶의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속삭이거나 혹은 외치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신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이미 여러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알아차리는 일은 결코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준비하고 공감하며 존엄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오늘은 삶의 종결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7가지 깊은 경고 신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슬픔뿐 아니라 위로와 연대, 그리고 은총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과 사랑하는 이를 위한 평온한 마무리를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극심한 피로와 약화. 삶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피로를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생긴 졸음이나 바쁜 하루 뒤의 피로와는 다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깊은 에너지 고갈은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옷을 입거나 물 한 잔을 짓는 행위조차도 큰 도전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육체적 변화는 정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래 능숙하고 독립적이었던 사람이 점점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좌절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동시에 간병인 또한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홀로 남겨진 감각이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극심한 피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충분한 휴식과 쉼을 허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부드러운 조명, 잔잔한 음악, 소음이 적은 공간은 피로한 몸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서적 지지 또한 필수적입니다. 말을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도 잊지 마세요. 빈혈, 감염, 기타 치료 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함께했던 식탁이 이제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체가 영양소를 처리하거나 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암, 심장질환, 간 또는 신장기능 저하 등 만성질환의 진행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근육은 약해지고 에너지는 떨어지며 면역체계도 무너집니다. 이는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며 피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서적으로도 큰 충격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몸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고 사랑하는 이들은 먹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모습에 불안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식욕 증진제나 영양보충제 처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고 자주 제공되는 식사를 권장하세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작은 식사는 소화에 부담이 없고 섭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동식이나 스무디, 수프 등의 형태도 고려해보세요. 고형식을 어려워하는 경우 이런 방법으로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과 수분 섭취에 신경 쓰세요. 물, 허브티, 전해질 음료 등을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강요가 아닌 연결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양보다는 함께 있는 시간을 중시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틀어주는 등 정서적 교류를 중심할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신체적 증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얼마나 깊이 배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조기에 인식하고 사랑과 존중을 담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화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인간은 존귀하며 사랑받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삭인다면 당신은 그것을 들을 수 있을까? 당신은 혹시 이런 질문을 피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꺼려하는 질문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이다. 바로 만약 당신의 몸이 삶의 끝자락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도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신호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기회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은혜, 그리고 세심한 돌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삶의 종결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7가지 핵심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겠다.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공포를 극복하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특히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그렇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자. 1번 신호, 극심한 피로, 몸이 조용히 작별을 고하는 방식. 삶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 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고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압도적인 피로와 쇠약이다. 이는 단순히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느끼는 피곤함이나 잠을 잘 자지 못한 다음 날의 피로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피로는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일상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옷을 입거나 심지어 앉아있는 것조차도 거대한 도전이 된다. 몸은 무겁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한다.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모든 힘을 다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자신이 점점 통제 불능 상태에 있다는 느낌, 곧 독립성이 사라지고 좌절과 무력감, 때로는 우울증이 뒤따르게 된다. 가족들에게도 이 상황은 매우 힘들다. 한때 활기찼던 사랑하는 사람이 일상적인 활동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마음을 찢는 듯한 고통이다. 보호자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자신의 무력감과 슬픔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생산성보다는 편안함을 우선시해야 한다. 더 힘내라는 말이나 죄책감을 주는 말보다는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환경을 조성해라.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이 안전하고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정서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이 여정은 누구도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자. 극심한 피로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빈혈이나 감염 같은 치료 가능한 상태일 가능성도 있다. 이를 확인함으로써 최선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육체적 안정과 정서적 위로 모두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다. 이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번 신호, 식욕 상실 및 체중 감소, 조용히 진행되는 쇠퇴, 갑작스런 식욕 부진이나 급격한 체중 감소 역시 더 깊은 문제를 알리는 빨간불일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갑작스럽거나 지속적인 체중 감소는 다른 문제를 암시할 수 있다. 영양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만성 질환의 부작용 또는 단순히 신체 기능이 서서히 멈추고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는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은 약해지고
에너지는 급격히 줄어들며 면역 체계도 약화된다. 결국 감염이나 합병증에 더 취약해지게 된다. 탈수 또한 빈번해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를 겪는 당사자는 자신의 몸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으며 다시 건강을 되찾으려는 노력조차 실패로 돌아오면서 좌절하게 된다. 반면 가족들은 어떻게든 먹일 방법을 찾거나 체중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이러한 징후를 발견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한다. 우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숨겨진 건강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사가 식욕 촉진제 처방이나 식단 조절, 약물 변경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영양학자나 관리 영양사와 협력하면 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소량이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사나 액체 형태의 영양 보충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따뜻한 정서적 지지다. 사랑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먹는 것보다는 진심 어린 돌봄과 연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왜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러한 경고 신호들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코 미래의 불가피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더 명확하고 목적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극심한 피로와 식욕 상실이라는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이 섬세한 시기를 존엄과 사랑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단지 육체적인 증상이 아니라 깊은 연결과 소통의 기회이며 남은 시간 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을 선사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 바로 행동하라.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베풀자. 당신을 위한 다음 단계, 준비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전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할 수 있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지식은 힘이다. 이러한 신호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용기와 연민으로 헤쳐나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열린 마음과 깨달음으로 미래를 맞이해보자. 몸이 작별을 속삭일 때 신호를 알아차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법. 언제가 되었든 우리 몸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어가 아닌 섬세한 신호로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해서 폭풍 전의 고요나 황혼 무렵 발해가는 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패배의 외침이 아니라 천천히 멈추라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메시지이며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두 가지 초기 신호와 그것을 따뜻한 이해와 배려로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신혼 한 번, 침묵의 폭풍, 극심한 피로감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강력하게 굴러가던 엔진이 이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 모습을. 이것이 바로 극심한 피로감이란 것입니다. 모든 세포 깊숙이 스며드는 지칠 줄 모르는 허탈함이죠. 단순히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물 한 잔을 들거나 머리를 빗질하는 일도 어마어마한 도전이 됩니다. 옷은 마치 납처럼 무거워지고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일이 마라톤처럼 느껴집니다. 웃음조차도 숨막히는 침이 되어버리는 순간들. 이건 게으른 태도도 늙음의 자연스러운 일부도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보존하며 내부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입니다.
왜 중요한가? 신체적으로는 근육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움직임이 더뎌집니다. 정서적으로는 좌절, 슬픔, 그리고 자율성 상실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따뜻하게 응대할 수 있을까? 휴식을 존중하세요. 기대치를 내려놓으세요. 휴식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조명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담요와 익숙한 목소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이나 호르몬 불균형 같은 원인을 확인하고 완화의학, 팰리어티브 케어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세요. 신호, 조용한 작별. 식욕 상실, 즐거움이었던 음식이 어느새 낯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던 국물의 향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고 사랑했던 요리도 입맛을 돋우지 않습니다. 이건 고집스럽거나 꾀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영양분보다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바꾼 결과입니다. 몸무게는 조용히 줄어듭니다. 얼굴은 파리해지고 옷은 헐렁해집니다. 가족들에게는 식사 시간이 감정의 전장이 됩니다. 조금만 더 먹어주어 라는 간절한 부탁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화보다 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영양 상태가 악화되면서 피부는 연약해지고 장기는 약해지며 정신은 혼탁해집니다. 정서적으로는 가족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 역시 답답함과 가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 작은 승리를 축복하세요.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육수 한 모금, 작은 과일 조각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연결입니다. 선택을 존중하세요. 밥을 억지로 먹이는 대신 부드럽게 묻습니다. 내 대답에도 미소로 화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영양 밀도가 높은 대체 식품을 찾고 식욕 촉진제나 영양 드링크 등을 고려해 보세요. 전체적인 의미,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무리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실패의 표시가 아닙니다.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어. 이제 쉬고 싶어.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린다는 건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깊은 작별을 할 수 있으며 사랑을 가득 담은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존재로, 인내로, 의도로 함께하는 것이죠. 당신을 위한 초대,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컷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미 몸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우리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죽음은 금기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신성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글을 블로그 포스트, 영상 각본, SNS 시리즈 또는 PDF 리플릿 형식으로도 변환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맞춘 표현이나 사례 추가도 가능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은 종종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것은 요란한 신호나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몸과 마음이 느리게 흐르는 강물처럼 차분히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죽음의 징후라 부르지만 사실은 삶이 마지막 향을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더욱 깊이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극심한 피로입니다. 이는 단순히 잠이 부족하거나 하루 일과에 지친 정도가 아닙니다. 몸은 갑자기 무거워지고 조금의 움직임조차도 마치 산을 오르는 듯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며 환자가 평소 즐기던 활동이나 가족들과의 소통마저 멀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꾸준한 관심과 함께 그들의 리듬에 맞춘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시간을 줄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통증 완화나 에너지 보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식욕 감소입니다. 음식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한때 사랑했던 맛도 이제는 장을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더욱 깊이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극심한 피로입니다. 이는 단순히 잠이 부족하거나 하루 일과에 지친 정도가 아닙니다. 몸은 갑자기 무거워지고 조금의 움직임조차도 마치 산을 오르는 듯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며 환자가 평소 즐기던 활동이나 가족들과의 소통마저 멀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꾸준한 관심과 함께 그들의 리듬에 맞춘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시간을 줄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통증 완화나 에너지 보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식욕 감소입니다. 음식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한때 사랑했던 맛도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몸 자체가 생명 유지에 집중하면서 외부 자원의 필요성을 줄이는 생물학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깊이 자리한 문화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섭취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영양 공급이나 촉촉한 입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영양제나 수액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소통으로부터의 서서로운 물러섬입니다. 환자는 점차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으며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갑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가족의 이야기에 무반응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혼잣말이나 추억 속을 떠도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식의 혼탁함이나 우울증이 아닌 영혼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순간에는 말보다는 존재감이 중요합니다. 함께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호흡의 변화입니다. 숨쉬는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때론 깊고 천천히 들이쉬다가 멈추듯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흔히 죽음의 호흡이라고 불리며 신체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환자가 답답하지 않도록 공기를 순환시키고 부드러운 음악이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통해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온의 감소입니다. 손발이 먼저 차가워지고 점차 몸 전체가 냉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약해졌음을 의미하며 환자가 더 이상 외부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담요나 온열, 패드로 몸을 감싸는 배려가 필요하며 여전히 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환자는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먼 옛날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나 정신 상태의 악화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때에는 현실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호가 모여 하나의 평화로운 결론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준비됨이라는 신호를 맞이하게 됩니다. 환자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고요한 미소가 머물고 눈빛은 멀리 바라보며 마침내 편안함을 느끼는 듯합니다. 이는 슬픔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삶의 여정을 온전히 마무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병원이나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힘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듣고 계십니까? 자신을 진정으로 추구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는 잊어버려라. 때때로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여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길을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삶은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이다. 올바른 사고방식과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과 행동에서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두려움에 머뭇거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고 도전하며 실수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며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반복되고 시행착오 속에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깊이 들여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들 기준에 맞춰 자신을 재단하려 하지 말자. 각자의 인생에는 고유한 리듬과 속도가 있으며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결국 인생은 짧고 매 순간 소중하다.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시작하자.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렇게 쌓인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 큰 성취와 만족으로 돌아올 것이다. 삶은 단 한 번뿐이다. 그 한 번의 삶을 타인의 기대에 갇혀 살아내는 것보다 자신의 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신 안에 있는 꿈과 열정을 억누르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길 바란다.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 때로는 갈팡질팡하며 방황하기도 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멈칫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실패를 걱정한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나아가는 사람에게서 빛난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감 있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이며 다시 일어설 각오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이다. 세상은 늘 당신에게 정답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스스로를 이끌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 성공이라는 틀에 얽매여 자신을 재단하지 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반드시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진짜 성공은 바로 당신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작은 일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이다.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지는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것을 위해 오늘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언젠가 그 길이 모여 꿈에 그리던 삶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망설이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오직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자.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특별하고 그 가치는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유일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길을 진정으로 걷는 삶,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용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외부의 기준과 기대 속에서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받는 압박은 때때로 우리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남들이 정해준 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와 열정을 따라 걸어가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도전보다는 회피를 선택하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위해 매일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미래는 점차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실패란 끝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 보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실패는 결코 쓰라린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배움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예디 창업자가 사업 초기 실패를 겪었다고 상상해봅시다. 그 경험은 그에게 시장의 현실, 고객의 요구,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려주는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다시 일어설 때는 더 강하고 현명해져 있습니다. 실패는 종결이 아닌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타인의 기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의 색깔을 지닌 유일한 여정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삶은 빛을 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느냐,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주변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걸을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여정을 계속하세요. 자신에게 충실하고 한계를 극복하세요.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실함과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맞서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형성. 때로 가장 큰 장벽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기회 앞에서 우리를 뒤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긍정적인 사고를 연습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그것을 지금은 할 수 없다 라고 시도해보세요. 언어의 작은 변화는 믿음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당신은 그 방향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고 결과는 점차 나타날 것입니다. 두려워도 행동하세요. 두려움을 동기로 삼으세요. 두려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은 두려울 때에도 행동에 나선다는 점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아마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확신하는. 그러나 그들은 한 번에 작은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유명한 기업가들은 성공하기 전에 수십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실패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이 더욱 성숙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교훈이자 귀중한 경험으로 여긴다. 지원 요청. 이 여정을 혼자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꿈과 야망을 친척, 친구 또는 같은 생각을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활용하여 최고의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책을 한 권 더 읽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단순히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더 풍요롭고 보람 있는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도 모든 답을 즉시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바꾸고 싶은 것들을 적고 이번 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꾸준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여행은 너무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깨어나는 매일이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정성 있고 용기 있고 빛나는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있고 용기 있고 빛나는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편안함과 평온을 향한 여정, 존엄하게 맞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장이 펼쳐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다. 전통적인 통증 관리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에 대한 이해와 선택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줄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이 하는 일은 단지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말기 환자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준다. 완화 의료팀은 마치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성소처럼 행동한다. 거기에서는 모든 숨결이 연민으로 맞아지고 모든 순간이 목적의식과 위로로 가득하다. 상상해보라. 당신이나 사랑하는 이를 위한 고통 경감뿐 아니라 정서적 안녕까지 고려하는 전문팀이 함께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상담과 조언, 돌봄 제공자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간헐 돌봄까지. 이들은 단순한 의료진이 아니라 이 섬세하고도 중요한 여정의 동반자다. 완화 의료를 선택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누구도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해주는 선택이다. 혼란 속의 빛,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 속에서의 희망,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기억을 잃고 사고 능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만큼 마음을 찌르는 일도 없다. 신체가 쇠약해질 무렵 마음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 혼란,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기억의 공백이 이 시기를 특징 짓는다. 익숙한 얼굴조차 낯선 이로 느껴지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산처럼 다가온다. 환자 본인에게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잃어가는 듯한 두려움이 크다.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날카로운 지성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혼돈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부드러운 격려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잊어도 괜찮아요. 불안은 지나가고 당신은 여전히 소중해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익숙한 일상, 따뜻한 목소리, 단순한 대화조차도 그들을 명확한 순간으로 다시 끌어당길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의료진과 상담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나 프로그램을 찾을 수도 있다. 치매 특화 시설이나 완화 의료 내 전문 프로그램은 는지 공론과 정서적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환경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의 세심한 지원을 통해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돌봄을 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피부 변화와 차가운 사지, 몸이 아름답게 작별을 고하는 순간들, 미묘하지만 강렬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창백해지고 반점이 생기거나 푸른빛을 띠는 피부는 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다. 심장과 뇌 같은 주요 기관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손발은 차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는 일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몸이 스스로의 힘을 보존하며 조용히 떠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돌봄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걱정과 슬픔이 앞서기 쉽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다. 차가운 피부나 흐려진 색조는 고통의 징후가 아니라 몸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따뜻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움보다는 함께 있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은 험자가 아니다. 전문적인 돌봄팀의 배려, 세심한 개입, 혹은 단순히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이 여정에
사랑과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인생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탄력성과 연결의 힘,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간 정신의 가치를 기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위로를 지키기, 임종 과정에 대한 따뜻한 안내서. 삶의 마지막 여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여정 속에서는 몸과 마음 모두가 서서히 변화하고 때로는 통증, 혼란, 그리고 외적인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치료보다 존엄함과 편안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임종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족의 동반자, 보호자 역시 감정적, 육체적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완화의학팀은 보호자에게도 상담과 쉼을 제공하여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 호스피스는 포기의 장소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사랑과 기억으로 채우는 공간입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통증이 지속된다면 완화의학이나 호스피스 서비스를 조기에 이용하세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마침내 쓰러지는 의식,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이해와 대응. 사랑하는 사람이 점차 현실과 멀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의 저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뇌에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장기로 집중되면서 사고와 판단에 가족의 동반자, 보호자 역시 감정적, 육체적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완화의학팀은 보호자에게도 상담과 쉼을 제공하여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 호스피스는 포기의 장소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사랑과 기억으로 채우는 공간입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통증이 지속된다면 완화의학이나 호스피스 서비스를 조기에 이용하세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마침내 쓰러지는 의식,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이해와 대응. 사랑하는 사람이 점차 현실과 멀어지고 어눌해지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뇌에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장기로 집중되면서 사고와 판단에 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명확한 언어보다는 감정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혼란을 인정하고 달래기, 상대방의 실수나 망각을 교정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의 끈을 잡기, 익숙한 음악, 사진 또는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잠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의료적 가능성, 열린 눈으로 보기. 갑작스러운 혼란은 약물 부작용이나 감염 등 치료 가능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보호자를 위한 조언. 당신의 슬픔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상담이나 가족 모임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마음을 나눠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3.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피부 변화의 의미. 임종이 가까워질 무렵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부는 순환 저하로 인해 창백하거나 파랗게 변하며 팔다리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충격적이거나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생명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마지막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몸이 말하는 이야기, 에너지 재배분. 심장과 폐와 같은 중요한 기관에 혈액을 집중시키기 위해 손발과 피부로 가는 혈류는 줄어듭니다. 따뜻함이 위로가 된다. 담요로 몸을 감싸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촉감의 힘. 말이 필요 없는 순간에도 손을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만짐은 사랑의 가장 진실한 표현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인사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단계,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 조기의 전문가와 연결되기. 완화의 학팀은 병원이 아닌 삶의 동반자입니다. 조기의 상담을 받을수록 더 많은 선택지와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정보로 무장하기. 예측 가능한 변화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언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물어보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질병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기억하고 즐기고 사랑하세요.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마지막 생각, 이 여정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도 패배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하게 떠남이며 사랑으로 함께함입니다. 편안함, 연대, 그리고 진심 어린 연결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누구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따를 때 비로소 찾아온다.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 늘 장애물만 바라보게 되며 가능성보다는 실패를 먼저 걱정하게 된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실행 없이는 꿈일 뿐이며 결국 현실은 변함이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수나 좌절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이다.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된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망설인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제는 그것을 믿고 행동할 차례이다. 당신의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어느 순간부터 몸은 조용히 자신만의 언어로 속삭이기 시작한다. 그 메시지는 날마다 조금씩 더 분명해지며 삶의 리듬 안에 스며든다. 병과 싸우던 몸은 점차 변화를 맞이하며 과거처럼 힘을 다해 저항하는 대신 새로운 여정을 걷기 시작한다. 고통은 이제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할 동반자처럼 다가온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완화의학이나 호스피스 돌봄이다. 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 상상을 해보자. 머뭇거리거나 기억이 어딘가 멀리 떠도는 듯한 순간. 인지기능의 저하,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변화는 종종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얼굴은 약간 흐려지고 대화는 조각조각 나뉘어진다. 시간은 직선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익숙했던 세계는 낯설어진다. 이 경험을 하는 본인에게는 마치 꿈속을 방황하는 듯한 느낌일 수 있다. 현실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두려움이나 좌절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변화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한때 깊었던 대화는 점점 멈추고 손바닥에 물을 잡듯 연결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도 은총이 있을 수 있다. 연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 익숙한 노래,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 그런 것들이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부드럽지만 확실히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머뭇거리거나 기억이 어딘가 멀리 떠도는 듯한 순간. 인지기능의 저하,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변화는 종종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얼굴은 약간 흐려지고 대화는 조각조각 나뉘어진다. 시간은 직선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익숙했던 세계는 낯설어진다. 이 경험을 하는 본인에게는 마치 꿈속을 방황하는 듯한 느낌일 수 있다. 현실이 희미하게 깜박이며 두려움이나 좌절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변화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한때 깊었던 대화는 점점 멈추고
손바닥에 물을 잡듯 연결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도 은총이 있을 수 있다. 연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 익숙한 노래,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 그런 것들이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부드럽지만 확실히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잊는다고 해서 괜찮아. 아무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 너는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어. 일상적인 규칙과 반복되는 작은 의식들은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 혼란이 깊어질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때때로 이러한 혼탁함에는 탈수나 약물, 균형장애 같은 치료 가능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기억장애 관련 전문가나 호스피스 팀이 개입하여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개인이 제대로 보여지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가족 역시 그곳에서 위안을 얻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전문적이고 따뜻한 손길에 감싸여 있다는 사실이 큰 안식이 되기 때문이다. 여정이 계속되면서 몸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과거에 따뜻하고 생기 넘쳤던 피부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한다. 색이 빠르거나 얼룩덜룩해지며 가을 낙엽이 겨울을 맞이하듯 서서히 생명력을 잃는다. 손끝과 발끝은 시원해지는데 마치 몸이 스스로 열기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위해 보존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은 깊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의 유약함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두려워할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몸의 지혜, 즉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마치 나무가 낙엽을 떨구며 정지 상태를 맞이하듯 인간의 몸도 스스로를 정돈하며 천천히 놓아준다. 개인에게 이 시기는 오히려 특별한 위안이 될 수도 있다. 무거움 속에서 쉼을 찾고 강요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가족들에게는 가까이 모일 신호가 된다. 손을 잡고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며 답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건넬 시간이다. 피부의 서늘함, 바랜 색조는 결말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커다란 춤의 일부분이다. 이를 이해하면 공포를 덜어낼 수 있다. 누구든 그저 존재할 수 있게 되고 몸이 스스로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마지막 순간들에서 삶은 가장 순수한 진실을 드러낸다.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안아주어야 할 것이며,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주어야 할 것이며,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어야 할 것이다. 과학과 영혼은 이 지점에서 서로 맞닿는다. 대립이 아닌 조화로. 이 여정은 단순한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다. 삶의 섬세하고도 굽히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증언이며 막이 내려질 때까지도 여전히 모든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조용한 공간 안에서 사랑에 둘러싸여 아직도 소중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용한 방 안, 희미하게 빛나는 조명 아래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숨결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클라라는 사랑하는 어머니 곁에서 조심스럽게 울긋불긋한 담요를 덮어드리며 손끝으로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줍니다. 한때 생기 넘치던 어머님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만 클라라는 이 순간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아니라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나눌 때임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름다움과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부가 서서히 창백해지고 손끝과 발끝이 식어질 때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편안하고 존엄하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따뜻함은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따뜻함은 강렬한 불꽃 같은 것이 아니라 겨울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처럼 온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얇은 담요 여러 장을 덮어주되
너무 무겁지 않도록 하고 손이나 발에 부드럽게 따뜻한 수건을 얹어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방은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단단히 막고 실내 온도를 조금 높여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팔다리를 편안하게 펴거나 쿠션으로 받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배려들이 모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전문적인 돌봄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미약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완화의료팀이나 호스피스 전문가들은 육체적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최대한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사랑하는 이를 위한 공간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전문가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증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과 인간애를 담아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식이 점차 희미해질 때 클라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배웁니다. 어머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든 채 보내시고 눈빛은 초점을 잃으며 주변의 말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했지만 간호사의 조언을 떠올립니다. 청각은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강박 중 하나예요. 그래서 클라라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추억을 들려주고 시를 읽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줍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앉아있을 뿐인데도 그것만으로도 어머님께는 큰 위안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혼란과 방향감각 상실도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친숙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과거의 일들을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슬퍼할 일일까요? 오히려 몸과 마음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현실 너머의 세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클라라는 그런 순간마다 손을 잡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행동보다 존재 자체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며 진정 효과가 있는 향을 방 안에 퍼뜨려 평온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간혹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거나 머리카락을 정돈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통증 관리, 수분 공급, 감정적 안정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문가들의 지원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신에게도 큰 버팀목이 됩니다. 클라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 있고 함께 호흡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쉬었을 때 클라라는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님을 향한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만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랑이 서로를 연결하는 끈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은 결코 두려운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낙엽이 나무를 떠나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이행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여정을 외롭지 않도록 함께 걷는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진심 어린 관심이 그 길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줬다면 아래에 후을 남겨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순간에 함께 설 준비가 되었다면 혹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0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주세요. 함께 연민과 이해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